이게 외부란 뜻이지, 아웃도어니까. 그래서 얘가 명사로 나왔는데 문장에서 명사로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돼? 주어가 되지, 그치? 그리고 동사는 뒤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가 콤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사는 콤마 뒤에 있는 로컬라이즈드가 동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삽입구가 되는 건데 우리 한번 삽입구 제외하고 찐 문장 성분만 한번 해석해 볼게. 자, 로컬라이즈라고 하면은 그 이제 국지화된 이런 뜻이거든. 근데 잠깐만, 얘를 지금 동사를 하려고 보니까 뒤에 또 두 번째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두 번째 동사가 찐 동사가 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주어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은 이거 컨트롤이 되는 거야. 그치? 콤마 뒤에 나오는 명사인.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여기부터 해석을 해볼 거야. 국지화가 뭐야? 국지화라는 거는 뭔가 범위가 넓은 느낌이야? 아니면 되게 좁혀지고 약간 한정적인 느낌이야? 한정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로컬은 원래 지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역, 동네, 그 지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 반이어는 글로벌라이즈가 되는 거야. 글로벌라이즈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얘는 세계화하다란 뜻이야. 세계화하다니까 지금 넓은 의미는 글로벌라이즈고 좁은 의미는 로컬라이즈구나. 근데 얘가 과거 분사로 나와가지고 템퍼처 컨트롤을 수식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국지화 되어진, 쉽게 말해서 약간 그 한정되어진 좁은 범위에서의 기후 조절이 때때로는 효과적입니다. 어디에서 효과적이냐면은 마이크로 클라이밋 스케일에서는 효과적이라는 거야. 마이크로라고 하면 되게 조그만 느낌이지. 근데 마이크로 뒤에는 클라이밋, 기후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미세 기후라고 해. 미세 기후. 미세 기후의 스케일, 범위에서는 효과적이다. 미세 기후가 뭐지? 이것도 예상하다시피 그냥 완전 그냥 그 지역 전반적으로의 그 공통된 기후가 아니라 딱 특정 지역만 갑자기 소나기 오고 특정 지역만 어둡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 그거를 미세 기후라고 해. 미세 기후, 미기후. 그러면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문장이 사실 주제였어. 무슨 말이야? 이걸 쉽게 풀어내줘야 돼. 약간 한정적인 기온의 조절, 한정적인 그 지역에서의 기온 조절이 약간 미세기후에서는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기온 조절을 되게 한정적으로나마 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을 포함하고 있는 기후가 보통 여겨지고 있대. 뭐라고 여겨지고 있냐면은 beyond the control of man 하면은 beyond가 무슨 뜻이야? 인간의 통제 넘어서 있다라는 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는 소리야, 통제할 수 없다는 소리야? 없단 소리야. 그래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 그 바깥에서는 그치, 우리가 기온을 통제할 수 없잖아. 인간은 기후를 통제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한정적인 기온 컨트롤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 세계의 그 광범위한 기온 조절은 안 되는데 당연히 되게 한정적으로는 된다는 거지. 그게 주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주제 나왔으니까 예시가 나올 거야. 자, 캐나다의 밴쿠버에서는 이제 지리적인 특성이 나와. 몇 마일 북쪽에 있대. 어디 북쪽에 있냐면은 그 49번째 그 위도선 기준으로 몇 마일 북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약간 북쪽의 다코다라는 지역에 있는 마이넛이라는 그 지방과 비교했을 때 약 60마일 정도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그 밴쿠버의 그 지리상의 정확한 위치가 내용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대충 밴쿠버의 위치가 노스 다코다의 미넛에 비교했을 때 대충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근데 뭐와 함께 with its legendary harsh winter temperatures 하면은 레전드급의 그 밴쿠버의 레전드급의 harsh가 무슨 뜻이야? harsh? 혹독한 겨울의 기온과 함께.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밴쿠버가 지리상 엄청나게
겨울이 춥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런데 constant thin 하면 팬 하면은 이거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팬 바람,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냥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야. 팬이. 그래서 팬 바람이 분대. 어디를 부냐면은 태평양 쪽으로 부는데 그것이 밴쿠버의 겨울을 아주 마일드, 온화하고 and wet, 촉촉하게 만들어준대. 아까는 지리상 밴쿠버가 진짜 레전드급으로 아주 혹독한 겨울 날씨를 기온을 갖고 있다며. 근데 팬 바람 덕분에 이제 밴쿠버의 겨울이 아주 마일드하고 웨트해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constant fan winds 복수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복수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야. 뒤에 중간에 이거 전면구는 수식어라 생각하면 돼. 그냥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지속적인 팬바람이 밴쿠버의 겨울이라는 목적어를 마일드하고 웨트하게 만들어준다. 목적보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여기서 make는 몇 형식 문장으로 나온 거야? 5형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 보어가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거지. 근데 목적어는 명사잖아. 그럼 명사 수식하려면은 아무래도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겪어봤듯이 보어 자리에 어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목적 보어 자리라는 거 알아냈으면 얘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 얘는 절대로 안 나올 거니까 형용사를 선택해주면 돼. 그리고 내가 문장 형식도 잘 모르겠고 모르겠다 하면은 이 뭐가 마일드하고 웨트한지를 문장에서 찾으면 돼. 그러면은 저 이제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 밴쿠버의 겨울이 마일드하고 웨트하다는 거를 해석으로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명사잖아. 그러니까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할 수 있으니까 형용사라고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sunshine is scant, 이제 햇빛이 scant,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리상으로 밴쿠버가 날씨가 너무 추워.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선샤인도 별로 없어. 그런데 팬바람 덕분에 겨울이 좀 괜찮구나 이런 느낌이네, 그치? 지리적인 한계를 약간 벗어난 느낌? 이 예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봐보자. 자, 밴쿠버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 내가 1940년대 후반에 거기서 밴쿠버에서 정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내 이웃 중에 한 명이 used to say, 과거의 습관이지 used to는 말하곤 했대. 뭐라고 말하곤 했냐면은 대절이라고 말하고 했던 거야. I cheated God to bring in my lettuce and tomatoes earlier than anyone else. 하면은 내가 신을 속였다. 왜? 내 그 상추, 레터스, 그 다음에 내 토마토를 bring in, 가져오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확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수확하기 위해서 내가 신을 속였다.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여기 쭉 읽어보니까 약간 그 기후의 한계를 좀 내가 인간이 극복했다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 이 신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겨낸 그런 느낌의 예시가 먼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자연의 섭리를 긍정적인 의미로 인간이 극복해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속였냐면은 그 베드가 이 농작물 입장에서는 이제 침대, 그러니까 바닥이지, 그치? 농작물이 심어지는 바닥. 그리고 그 바닥을 인위치라는 관계부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바닥이야? 이 야채들이 자라는 그 바닥. 야채들이 자라는 바닥이 was banked. bank는 경사지게 하다는 뜻인데 바닥 입장에서는 경사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 나온 거야. 어느 쪽으로 경사지게 됐냐면은 toward the south, 남쪽으로 경사지게 된 거야. 어느 정도로 경사졌을까?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한 50도 정도 남쪽으로 경사지게 된 거지. 그 다음에 the area between the plants, 그 이제 심어진 야채들 사이에 있는 그 구역들 있지. 야채를 이렇게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여기 심고 하잖아. 그 사이에 있는 공간 있잖아. 그 에어리아에는 was covered with, 뭐로 뒤덮여져 있냐면은 flat stones. 플랫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모양이야? 플랫 슈즈.
막 이렇게 많이 쓰는데 평평한 거야. 왜 플랫슈즈도 굽이 없는 평평한 구두. 그래서 평평한 돌들로 덮여져 있는 거야. 근데 평평한 돌들 뒤에 콤마가 있는 거 보니까 비치까지 콤마가 있는 거 보니까 아 무슨 돌인지를 수식해 주는구나. 앞에 뒤에서 무슨 돌이야? Gathered from the nearby beach. gather이 뭐지? 근처에 있는 해변으로부터 수집되어진. gather가 모으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아진 그런 평평한 돌들. 아 그럼 이거 약간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 아니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 같아?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 약간 여기 보면은 바닥이 경사지게 됐다는 것도 뭔가 인위적으로 경사지게 한 거지. 수동태니까. 그리고 해변에 있는 돌이 어떻게 그 논으로 가겠어? 인간이 주워가지고 모아서 둔 거겠지. 그래서 여기의 뉘앙스가 뭐냐면은 지리적인 한계, 그런 자연의 섭리의 한계 그런 거를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 개척해서 노력한 인간이 스스로 이제 바꿔가지고 노력한 그거의 예시인 거야. 그래서 경사지게 한 것도 남쪽으로 50도 정도 경사지게 한 것도 인간이 경사지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 이제 그 군데군데 심어진 그 거기쯤에 있는 뭐 구역들이 이런 평평한 돌들로 덮여져 있었던 것도 인간이 그렇게 한 거야. 해변에서 근처 해변에서 이제 그 평평한 돌들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돌들 입장에서는 수집이 되어진 거니까 게더링 아니고 게덜드로 나온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투부정사를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뭐하기 위해서? 소일 히팅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소일 히팅은 이게 히트가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 뜨겁게 하는 거. 그리고 소일은 땅이고 그래서 땅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이제 소일 히팅을 이제 전문 용어로 지중 가온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심고 있는 그 땅이 따뜻해야 잘 자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거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언제? 여기가 중요한데 from 다음에 이제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짝대기가 나와 있어. 이 짝대기가 to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from A to B가 되는 거지. from A to B가 뭐야? A에서 B로. 알겠지? 그래서 약한 늦 겨울에서 초반의 봄 날씨, 봄의 태양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 동안에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최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온도가 날아가지 말도록 이렇게 평평한 돌들로 덮었나 봐. 알겠지? 아 그러면은 여기 딱 봤을 때 주제 문장은 초반에 있었어. 잠깐 이제 맨 앞 문장에 기후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던데 라는 그냥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아주 국소 부위, 아주 국소 지역에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바람 덕분에 저기 지리적 한계를 좀 벗어나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서는 내가 이제 상추와 토마토를 다른 이웃들보다 더 빨리 이제 수확할 수 있었던 뭐 꿀팁 같은 거. 근데 꿀팁도 본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이뤄낸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치티드 갓이 의미하는 거는 더 따뜻한 미기후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확을 더 잘하게 된 거지. 뭐 하면서? 전략적인 그런 정원 관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이제 이렇게 자연의 한계를 극복한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이제 항상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선지에 그 한 단어나 앞뒤 한 부분만 읽고 이거 본문에 나왔었다 하고서 답을 고르면 안 돼. 그건 페이크니까.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한지를 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복잡한 문장을 같이 한번 분석해볼게. 자, 여기서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단어들 있잖아. 그게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주어 동사 핵심 성분이야. 그리고 그 외에 검은색 글씨는 다 수식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바닥이 경사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바닥이냐면은 전명구가 수식을 해주고 있지, 그치? 자, 전명구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 명사야. 그러면은 이거 뭐가 돼? 이거는 자 위치 앞에 전치사 붙으면
관계 부사가 되지, 그치? 관계 부사가 되고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야. 이거 지금 불완전해 보이는데 그로우가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자라다, 주어가 자라다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래서 야채들이 자라나는 그 바닥이 경사지게 되었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경사지게 되었는지를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남쪽으로 한 50도 정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 접속사, 주어, 동사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데 구역이야. 어떤 구역이냐면은 그 이제 식물들 간에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이 뭐로 뒤덮여져 있냐면은 평평한 돌들로 뒤덮여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돌들이냐면은 인근에 있는 해변으로부터 수집되어진 이라고 이 스톤을 어떤 스톤인지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분사 구문으로서. 근데 왜? 투부정사의 부사조 용법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주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이 지중 가온을, 그러니까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언제 동안에 이제는 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냥 늦겨울부터 초봄까지. 그때 좀 춥잖아. 꽃샘추 있고 춥잖아. 그래가지고 토양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를 최대화시켜야 돼. 그래야 더 이제 식물들이 더 잘 자라서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수확할 수 있겠지. 지리적, 기후적 한계를 벗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돼. 여기 이해됐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제, 서론본론 결론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자, 주제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지. 인간은 기후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미세기후 수준, 아주 국지적 수준에서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론만 보면은 자, 기후는 통제 불가한 걸까? 뭐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그렇겠지. 하지만 국지적, 지역적 온도 조절, 아주 국소부위 정도는 때때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야. 이 예시로는 이제 밴쿠버라는 지역과 마이너시라는 지역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 밴쿠버가 어땠다 그랬어?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너무 추웠다고 했잖아. 근데 팬바람 같은 지역적 기후 요인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 했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예시인데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이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던 그 꿀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이 미세기후를 조절해 생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거지. 원래는 느리게 더 늦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 덕분에 이런 생산 시기, 농작물의 생산 시기,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거야. 알겠지? 여기 내용 완전히 이해됐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오늘 진도 먼저 나가고 얘는 쌤이 숙제로 내줄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지금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내용일치 문제인데 여기서 정답이 이 내용과 맞는 게 6개가 있거든. 그거를 내가 해석으로 찾으면 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내용 파악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build a cathedral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건데 이거 그냥 순서대로 읽을게. 내신 대비니까. 자, energy can always be injected into an organization to motivate people to do things. 이게 한 문장인데 자, 에너지가 뭐 할 수 있어? 언제나 인젝티드 되어질 수 있대. 인젝트는 in, 안으로, 젝트라고 하면은 투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주입하는 거지. 근데 수동태야. 그래서 에너지가 주입이 되어질 수 있다. into, 어디 안쪽으로 주입될 수 있냐면은 어떤 조직 안쪽으로 주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을 to do things, 어떤 것들을 하라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알겠지? 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뭐가 있지? 뭐 보너스라던가 프로모션, 승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당근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 당근과 채찍할 때 당근 그런 약간 이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뭐 오구오구 해주는 그런 수단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수단도 있는가 하면 매를 들 수도 있잖아, 그치? 너 열심히 안 하면 너 이거 매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의 회초리. 회초리도 can get people,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쌤이 주황색으로 표시를 안 한 거 보니까 얘는 주제가 아닌가 보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문법 하나 보자면은 get이 지각사역 동사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준사역 동사야. 그래서 오형식이고 지각사역이 아니라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해석은 사역동사처럼 하면 돼.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지? For sure, 확실히 그렇게 할 수는 있대. 그러나 the gains are, 자 gains are 하고 주어동사 나왔는데 근데 중간에 콤마가 있어. 얘 빼버리고 여기부터 해석해볼게. 근데 이렇게 개인이라고 하면은 앞에 나온 보너스, 뭐 승진, 그 다음에 다른 뭐 당근 같이 이렇게 얻어들이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효과가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마치 뭐처럼 like all manipulations 하면은 manipulation은 뭐 조작이란 뜻인데 여기서 어떤 의미의 조작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지. 보너스라던가 승진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조작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거를 지켜가면서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모든 이제 다른 그런 뭐 방식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는 단기적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 그치?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such tactics, 택틱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strategy랑 똑같은 뜻이야. 이런 전술, 이런 계략들이 코스트가 동사로 나오면은 뭐 어떠한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돈 얘기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은 좀 더 많은 돈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거야. 약간 금전적으로 손실이란 뜻일까? 그리고 increase stress for employees and employer alike 하면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은 1차적으로 돈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 고용을 당하는 직원이나 고용을 하는 고용주나 같이. alike는 그냥 둘 다 같이.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will become 뭐가 될 거야? the main reason, 주된 이유가 될 거래. 어떤 주된 이유? People show up for work every day 하면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업무에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될 거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소리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이런 앞에서와 같은 뭐 당근과 채찍 같은 이런 전략을 쓰잖아? 이거 당근과 채찍 같은 거에 공통점이 뭐지? 외부적인 요인이지, 그치? 외부적인 요인으로 야 너 잘하면은 상 줄 거고 못하면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람들에게 일시키면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나 이제 많은 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돈 낭비도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둘 다 받을 거고 매일매일 일터에 나타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될 거라는 거야. 비효율적이게 될 거라는 거지. 일을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 that's not loyalty. 이것은 충성심이 아니라는 거야. 충성심이 아니야. That's the employee burden of repeat business 하면은 이것은 이제 employee, 이로 끝나면 직원이지. 직원의 관점이다. 뭐에 대한 관점이냐면은 재방문 고객, repeat business, 재방문 고객에 대한 것이다. 재방문 고객에 대한 이제 직원들의 관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람들에게 막 일을 시키는 거는 충성심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뭐 외부적인 그 요인만 얻으려고 단기적으로 하는 걸까? 단기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내 마음이 우러나서 충성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본론이 이제 나올 거야. Loyalty among employees. 그러면 직원들 간의 충성심은 언제 나타나는 걸까? 이게 진정한 충성심이 있어야 이런 단점들 없이도 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알아서. 그 직원들 간의 충성심은 is when 언제일 때야? When they turn down more money 좀 더 많은 돈을 turn down 거절하고 이제 or benefits 좀 더 많은 이익을 거절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company.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이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저 돈 더 필요 없습니다. 저 그 뭐 이득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려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충성심이라는 거야. 우리 막 돈 많이 주면은 열심히 하고 막 돈 이제 막 나한테 혜택 또 많이 주면은 열심히 하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일까?
그런 거 없어도 알아서 하는 게 충성심이지, 그치? 저 돈도 더 필요 없고 더 뭐 이득 저 뭐 굳이 줄 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할 때가 바로 진정한 충성심이라는 거야. 이게 주제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당근과 채찍을 주지 않고 알아서 아무런 요인 없이도 알아서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충성심이다. 자, loyalty to a company. 자, 회사를 향한 충성심은 Trump's pay and benefits 하면은 트럼프가 무슨 뜻이지? 능가하다라는 뜻이네, 그치? 뭐를 능가하냐면은 그러니까 돈 지불해 주는 거, 돈 주는 거랑 어떤 이점을 능가합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은 외부적인 요인 다 필요 없다. 본인이 그 직원이 마음이 동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리고 and unless you're an astronaut, 자, 너가 우주 비행사가 아닌 이상,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이라고 해석하면 돼. 아니라면, 너가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면 it's not the work we do that inspires us earlier 하면은 업무가 아니래. 업무가 아닌데 어떤 업무가 아니냐면은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떤 건데 그게? That inspires us either. either이 무슨 뜻이지? 둘 다 원래는 either이 둘 중 하나거든? 근데 이게 앞에 부정문이랑 같이 나오잖아? 앞에 부정문이 나오면은 둘 다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 neither, 앞에 n 붙은 neither 이거 대신에 not eithe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 우리를 자극시켜 주는 거,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가 또한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충성심도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그 업무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너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만 너가 자극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야? It's the cause that we come to work for. 바로 우리를 회사에 오게 하는 거, 우리를 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 대의 명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의 명분은 외부적인 요인이야,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확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이라는 거야. 뭐 돈을 많이 주니까, 혜택을 많이 주니까 하는 건 충성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가 하는 업무 그 자체가 충성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의 명분이 바로 중요한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주제 부분이 여기도 있지만 지금 여기도 주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야? 대의 명분이 중요한 거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중요한 거였네. 자, we don't want to come to work to build a work. 우리는 이제 일하러 오고 싶지 않대. 뭐 하기 위해서 일하러 오고 싶지 않냐면은 그 벽을 쌓기 위해서 일하러 오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벽은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차단의 그런 의미지, 그치? 그런 거나 하려고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we want to come to work to build a cathedral. cathedral은 대성당이라는 뜻이거든. 우리는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업무를 하러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거나 하려고 회사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대성당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큰 뜻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일하러 오기를 원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성당을 지으러 온다는 게 아니라 그 벽이랑 성당이랑 비교해봤을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성당에 더 의미 있어 보이지. 벽보다 더 성당에 더 있어 보이고, 그치? 그래서 이런 큰 대의 명분, 여기서 캐서더럴이 의미하는 거는 대의 명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월은 약간 뭐 당근과 채찍 같은 그런 강제성으로 일하러 오는 거, 그런 걸 원치 않고 진짜 내가 마음이 동해서 어떤 진짜 신념, 이유를 갖고 일하러 오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빌더 캐서더럴은 내가 자발적으로 대의 명분을 갖고 뭐 일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찾으면 돼서 정답이 4번이었던 거야. 일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일을 하고 싶냐면은 더 높은 목적 혹은 의미 있는 이유를 향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목적과 이유를 갖고 의미 있는 이유를 갖고 일하고 싶다라는 거지. 강제로 막 일을 시켜서 아니면 뭐 돈 많이 주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기 이해됐어?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도 똑같아. 한 단어나 문장에 꽂혀서 그거를 전체 주제로 착각하면 안 되고 애매한 내용? 본문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냥 답이 아니야. 알겠지? 자, 비유적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건 아까 캐서더를 같이 진짜 말 그대로 성당을 지으려고 이거 뭐 건축 얘기 아니었지, 그치? 그거를 내가 이제 주제와 연관시켜서 아, 대의명분과 비슷한 의미로 비유적으로 쓰였구나 이걸 내가 눈치챌 수 있어. 내 국어 푸는 것처럼. 그리고 더 명확하고, 그러니까 애매한 내용 버리는 대신에 더 명확하고 직관적이고 결정적인 내용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대충 뭔가 이거 애매한데 근데 뭔가 답이 아니기에도 애매하고 답이기에도 애매한데 그냥 이거나 하자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대의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이거를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더 높은 목적과 의미 있는 이유, 이게 대의명분이지. 그걸 향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이게 주제잖아. 이 글의 주제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정확한 거야. 알겠지? 혹시 다른 선지 좀 헷갈리는 선지 있어? 2번은 어디에 포커스온 집중해야 되냐면은 개인적인 재정적인 소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일터에서부터 얻어들이는 재정적인 소득. 지금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 오히려 돈을 거절해야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으로 일한다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financial이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 나왔었던 대로 직원들이 turn down more money, 좀 더 많은 돈을 거절할 때 충성심이 생겨난다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돈 얘기가 중점이 되면은 안 되겠지 이번에는. 또 헷갈리는 선지 있어?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도 초록색으로 표시한 It's not the work, 여기 문장 한번 분석해볼게. 얘는 이제 이때 강조구문으로 나왔어. 이때 강조구문으로 나왔고, 강조구문 어떻게 해석해? 대절한 것은 바로 뭐뭐다 라고 여기부터 해석하고 얘가 바로 이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한번 해석해볼게. 우리를 또한 inspire, 동기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야. 업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알겠지? 진심으로 내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 이제 뒤에 나오지.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일을 하러 오는 것은 바로 대의명분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는 for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게 국룰이잖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뒷문장은 불완전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 어떤 구문으로도 바꿀 수 있어? 지금 이 대댓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 나온 명사인 work, 앞에 나온 명사인 cause를 수식해주고 있어. 그리고 뒷문장은 여기는 주어가 없으니까 주관대로 나왔고 여기는 전치사 뒤에가 없으니까 목관대로 나왔지.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이거 목관대로 바꿀 수 있겠지. 목관대 된 말고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얘는 주관대. 뭐로 바꿀 수 있지? 위치로 바꿀 수 있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앞에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닌데 여기다 관계대명사 쓸 거면은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대의명분이 사람이 아니니까 목관대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강조구문은 여기에 무조건 대시 나올 필요가 없어. 앞에가 사물을 수식해주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여기 사람이 나오면은 후나 훔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전명구 같은 게 나와. 전명구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부사 같은 게 나와.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부사, where이나 when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문장 구성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주제랑 서론본론 결론 한번 봐보자.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아까 뭐 당근과 같은 보상이나 아니면 그 채찍과 같은 처벌이 아닌 대의명분, 대의가 진정한 직원 충성심과 동기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대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서론본론 결론 한번 봐볼게. 자, 보너스, 승진, 보상 아니면 처벌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진 않아. 그냥 단기적 효과에 불과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 이거는 충성심이 아니야. 단순한 반복 거래일 뿐이지. 알겠지? 그러면 진짜 충성심은 뭐냐면 더 많은 돈을 제한받아도 회사를 선택하는 거야. 일하기를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야?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대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외적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거야, 일할 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비유적인 표현 나왔지, 그치? 벽이라는 것은 외적 보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벽을 쌓으려고 일하러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외적 보상이나 받으려고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성당을 지으려고 오고 싶은 거래. 성당이 뭐야? 진짜 대의명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진정한 의미. 그런 걸 갖고 사고 싶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원래 일이라는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외적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진정으로 충성심을 갖고 일하려면은 솔직히 이제 돈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고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뭐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치? 응.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여기서 질문할 거 있어?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 여기 세 번째 것도 한번 봐볼게. 자, 여기도 첫 문장부터 보면은 1960년대 초반에 The Great American Writer James Baldwin 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글을 썼대.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People are trapped in history. 사람들이 역사의 트랩이라고 하면은 가두다라는 뜻이잖아. 사람들이 역사에 가둬져 있대. 그 다음에 역사도 가둬져 있대. 어디에? 그들 속에. 여기서 그들 복수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복수명사는 people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 관계인 건가? 사람도 역사에 갇혀져 있고 역사도 사람들에게 갇혀져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올가매어져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네. He was speaking to race when he penned those words. 하면은 이게 레이스가 무슨 뜻이냐? 레이스는 이제 그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대. 자, 근데 언제냐면은 언제 무슨 연결, 무슨 경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펜이라고 하면 이제 펜을 들다거든. 펜을 들다가 쓰다란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가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펜을 들 때,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글을 쓸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대. 자, 중요한 문장이 이제 뒤에 나올 거야. 그러나 그 진술은, 여기서 그 진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나왔잖아. 사람들이 역사에 갇혀져 있고 역사도 또한 사람 안에 갇혀져 있다라는 그 발언, 그 진술은 동등하게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로 대체가 되어진다면은 with all of life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이제 생명체로 대체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present and past, 현재와 과거로 대체가 되어진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현재와 과거라는 단어로 치환이 된다면은 정말 동등하게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람들이 역사에 갇혀져 있는 거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도 역사에 갇혀져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현재와 과거 통틀어서 모두가 다 역사에 갇혀져 있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져도 동등하게 맞는 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반대로 뭐야? 역사도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속에 갇혀져 있고 현재와 과거 속에 갇혀져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 속에 있는 거야. 자, 왜? For each strand는 이제 가닥. 뭐 각각의 DNA 가닥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DNA 하나하나가 하고 뒤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콤마 나왔네. 수식어야. 자, 그래서 각각의 DNA가 하고 잠깐만, DNA 스트랜드 단수잖아. 단수 명사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 수일치 맞춰서 단수 동사 나온 거야. 우리 각각의 세포들 속에 있는 DNA 각각이 이전 ancient, 고대의 레코드, 기록입니다. 뭐의 기록이냐면은 of biological history, 그 생물학적인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야. 자, 상상을 해보자. 우리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다 DNA 있잖아. 근데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에게 DNA가 있지, 그치? 그 DNA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신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천 년, 몇백만 년을 살아오면서 누적되어진 거지. 그걸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세포, 우리 몸 속에 있는 각각의 DNA 한 올 한 올이 이제 이 생물학적인 역사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야. 고대 기록이라는 거지. 기록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왜 이런 DNA를 갖고 있지? 옛날부터 그게 다 축적이 되어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스위치를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바로 앞에 셀즈가 있잖아. 이거를 주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항상 주어는 뭐였어? 맨 앞에 나온 명사였어. 맨 앞에 나온 명사는 순서상 얘가 맞기 때문에 each strand is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콤마 뒤에 written이 또 수식어가 나올 거야. written in simple code. 근데 무엇으로 쓰였냐면은 그냥 간단한 코드로 쓰여진 거야. 그 다음에 passed down. 패스 다운 밑으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냥 물려주는 거지. 후세에 물려주는 거야. 자, 뭐로부터? 여기는 제대로 from A to B가 나왔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전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단순한 코드로 쓰여진 채로라는 거야. 콤마 뒤에 PP 나오면은 우리 이거 분서 구문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뒤에 written 말고도 passed down이라는 분서 구문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분서구문 병렬 구조가 되는 거고, 쌤이 분서구문 찾으면은 주절에서 뭘 찾아야 된다 그랬어? 다시 주어가 each strand of DNA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DNA 한 올 한 올이 단순한 코드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 후세를 거쳐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DNA 입장에서는 작성되고 전달되는 거 맞지? 그래서 과거분사 나온 거야. 이따 다시 한번 분석해 줄게. 그래서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DNA가 nothing but은 다름 아닌 이것일 뿐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다름 아닌 역사라고 말을 한대. 근데 약간 똑같은 말 반복되지 않아? DNA가 역사다. 그리고 아까 맨 앞에 문장에서는 사람이 역사 속에 갇혀져 있다. 근데 지금 방금 DNA가 역사래매. 그러면 사람은 DNA 속에 갇혀져 있다. 근데 DNA가 어디에 있어? 사람 몸 속에 있잖아. 반대로 역사, 즉 DNA도 사람 몸 속에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서로가 얽히고 얽힌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즉, 콤마 원. 이제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뒤에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역사? 뭐가 있는 역사? With a physical manifestation. 자, manifestation이 뭐지? 잠깐만요. 자, manifestation은 구현물? 나타났던 소리구나. 물리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나타난 거라는 거야. 자, 어떤 구현물이야? That was slowly blended and accumulated over a countless aeons by the most pitiless of phenomena. 즉, natural selection.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그 DNA가 역사라고 했어. 다름 아닌 역사래. 즉, 무슨 DNA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은 역사, 즉 DNA, 뭐가 있는 DNA? 물리적인 구현물이 있는 DNA. 근데 어떤 구현물이냐면은 천천히 블렌드, 섞이고 축적이 되어진 거야. 셀 수 없이 많은 에온스, 억겁의 시간 동안. 우리 억겁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거지. 근데 뭐에 의해서? 대부분의 피틀리스, 무자비한 모든 현상들에 의해서 억겁의 시간 동안 천천히 섞이고, 우리 DNA가 우리 순혈이기만 할까? 섞였겠지, 그치? 그리고 그게 축적이 되어진 그런 물리적으로 보여진 그런 구현체라는 역사, 즉 DNA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줄 요약해보자면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졌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DNA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져 있다라는 그 개념에 따르면 역사랑 똑같은 개념인 거지, DNA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DNA가 되기까지 무자비한 모든 현상을 다 겪었겠지. 즉 자연 선택이라는 걸 거쳤겠지. 우리 예전에 기말고사 내신 범위에 뭐 열등한 유전자는 뭐 도태되고 잘난 유전자는 유지되고 지금 도태되는 것도만 무자비하게 버린 거잖아. 그런 자연 선택의 결과물로 우리가 생겨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주제가 나올 거야. 자, DNA는 역사래. 똑같은 얘기 또 나왔어. 자, 무슨 역사라고? That is inside us. 우리 몸 속에 있는 역사라는 거야. 그리고, yet, 그러나 또 뭐라는 거야? 또
역사래. 무슨 역사? That is our master as well. 하면은 이제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스터라고 하면 이거 주인이란 뜻이 있거든. 우리의 주인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야. DNA가 우리 몸속에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종속되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우리 DNA 없이 존재할 수 없잖아, 그치? DNA가 우리 몸속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다. 즉 뭐야? 콤마디에 또 이제 수식해주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블루프린트라는 거야. 블루프린트는 설계도라고 해석하면 돼. 설계도. 뭐를 위한 설계도? 우리 신체를 위한 설계도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는 거야? 딕테이터, 감독이라는 거야. 자, 감독, 무슨 감독? 뭐에 대한 감독? Of what we will pass on to our children.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제 물려줄 거잖아. 애를 낳으면 우리의 DNA가 애한테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전자를 전달해 줄지에 대한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선별해서 DNA를 물려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애들한테 그냥 물려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DNA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역사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고 우리의 설계도요. 우리 신체의 설계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물려줄지에 대한 감독관이자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뭐라는 거야?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일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한 거지. 그럼 반대로 저주일 수도 있겠네. 우리가 DNA를 항상 좋은 것만 물려받진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DNA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역사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몸의 설계도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뭐를 물려줄지에 대한 그 통치자, 감독관이요, 아니면 축복이 될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이게 주제야. 아니면은 여기 나왔네. 데들리, 치명적인,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시한폭탄. 이게 범브가 이제 폭탄이거든. 여기 시간이 붙었으니까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구나, DNA가. 그래서 마지막 문장. 자, we are indeed, 우리는 indeed 정말로 트랩드, 다시 나왔어. 약간 수미상관식으로 트랩이 또 나왔어.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은 이 특정한 역사라는 비히클, 교통수단, 탈 것, 여기에 갇혀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역사라는 특정한 탈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DNA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DNA 속에 갇혀져 있고 DNA도 우리한테 갇혀져 있다. 그 얘기잖아. 반전 없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됐구나. As much as, 뭐만큼 많이 it is trapped in us. 역사라는 특정한 그 탈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역사를 DNA로 치환해서 해석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글이야, 그치? 우리 DNA 당연히 우리 몸속에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DNA에 종속되어져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어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내용을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거야. 우리는 DNA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져서 shaped, formed, 형성이 되어졌어. 그런데 그것은 콤마 위치. 그런데 그것은 influences, 영향을 준대. 우리의 성격과 destiny, 운명과 descendant,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왜? DNA가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 몸의 설계도이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지에 대한 감독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운명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DNA가 영향을 주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영향을 주는 DNA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라는 내용의 사문이 제일 완벽한 거야. 여기서 혹시 헷갈리는 선지 있었어? 2번. 자, 역사는 반복이 되어진다 해서 틀린 거야. 알겠지? 이거는 지금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반복되어진다라는 내용이 전혀 하나도 안 나왔어. 물려주는 건데 이게 물려주는 거 반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진 않잖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는 쌍둥이라는 건데 역사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뭐 안에서 within the genetic, 유전적이고 사회적인 constraint에서도 하나 틀렸어. constraint는 제한이란 뜻이거든. 우리가 물려주는 어떤 유전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제한에 의해서 반복되어진다. 제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거 사회적인 개념 하나도 안 나왔지. 이 내용 읽어보면은 그냥 계속 우리와
우리와 그 다음에 그 DNA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뭐 사회 뭐 상호작용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왔으니까 2번은 답이 아니게 되는 거야. 알지? 또 질문할 거 있어 여기서? 괜찮아?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여기 문장 한번 봐볼게. 자, 여기 for이 아까 쌤이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했어. because처럼. 왜 그렇게 해석했냐면은 for 뒤에 명사만 나온 게 아니라 문장 전체 다 나왔지. 그러면은 for이 접속사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접속사 for은 의미가 뭐뭐 때문에야. 그래가지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했어. 뭐 때문에? DNA라는 각각의 그 한 올 한 올이 그것이 고대의 기록이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무슨 DNA의 한 올 한 올이냐면은 그냥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각각의 우리 세포들 속에 있는 DNA의 한 올 한 올이 역사적 기록이다. 뭐의 역사적 기록이야? 무슨 기록이야? 생물학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쓰여진? 지금 이 레코드를 written이랑 passed down이 수식해주고 있지. 어떤 기록이야? 단순한 형태로 쓰여진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물려줄 역사 아니면 뭐 고대의 기록이라는 거지. 알겠지? 뒤에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나온 거야. 분사 구문으로. 분사라고 썼지?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이제 주제 한번 봐보자. 이 글의 주제는 DNA는 생명의 역사이자 우리를 규정하는 힘이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은 역사에 갇혀있고 역사는 사람 안에 갇혀있다. 약간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역사 우리 학문의 그 역사에만 그런 얘기하지 말고 DNA 문제로 확장해 볼까? 그리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도 이제 확장을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본론이야. 자, 모든 생명체의 DNA,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DNA는 생물학적인 역사 기록이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물이자 신체 설계도이자 다음 세대로 전달될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힘이자 축복이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지. DNA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DNA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DNA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역사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말을 똑같이 여기다 반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주제를 찾아보자고 한다면은 앞에도 주제가 될 수 있지만 마무리하는 글에 주제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다가 주제라 생각을 했어. 자, 여기 내용적으로 질문할 거 있어? 괜찮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한번 사분 문장 한번 해볼게. 그래서 사분 문장을 한번 보면은 shakes us to the core 이것의 의미를 찾으면서 내용 파악 한번 해볼게. 자,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래. 자, 뭐에 대해서? for a variety of reasons. a variety of, a lot of랑 똑같은 뜻이야. 많은 이유들을 위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유들? such as laziness. 뭐 laziness 무슨 뜻이지? 게으름. 그리고 inability 무능력. 이런 것과 같은 거에서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왜 내가 게으르지? 왜 무능력하지? 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래.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큰 거라는 거야. 큰일이라는 거지. 이런 거는 별로 고려를 안 하는데 심각하게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데 두려움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생각하나 봐. 왜 그러지? 이제 주제가 나올 거야.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데 뭐뿐만 아니라 not just잖아, 그치? not just니까 이거 나뭇잎 버돌수 구문이네. 그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래. 뭘 두려워해? It will make them question their long-held beliefs 하면은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 question이 지금 동사로 나온 거야. 의문을 표하다. 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게 만들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들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쥐고 있었던 그 믿음들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표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레이지니스나 이너빌리티 같은 것들에게는. 무슨 말이지? 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신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뭐 상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약간 이제 두려움이라는 뭐 이런 이제 내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 이게 왜 그렇지? 하면서 내가 의문을 표할 수 있잖아. 그럴까봐 두려워서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대. 알겠지? 그래서 야, 생각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신념이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생각을 안 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주제야. 자, 이제는 주제 찾았으니까 한번 쭉 편하게 읽어볼게. 너의 학생들은 most likely, 대부분 거의, likely는 이제 아마도 거의란 뜻이야. 거의 do want to think about things.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른대. 생각하고 싶을 거래. 그래서 동사원형 앞에 do, does, did 붙으면 이거 무슨 문법이야? 일반 동사를 뭐 하는? 맞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 강조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해? 그냥 진짜로 원한다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너의 학생들은 거의 아마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냐면은 they can be very controversial.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 학생들 진짜 생각하고 싶을지도 몰라. 예를 들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뭐가 있을까? 정치, 윤리적인 것, 아니면 철학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계속 분분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런데 prove even deeper 하면은 prove라고 하면은 조사하다는 뜻이야. even 훨씬 deeper, 더 깊게 조사해봐봐. 겉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 더 면밀히 조사해봐. Once we start thinking deeply, 우리가 일단 deeply, 깊게 생각을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long-held assumption,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아까 belief와 같은 의미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가정들이 도전을 받는 거야. 도전받는다는 게 뭐야? 이게 맞나? 의심을 시작한다는 소리겠지, 그치? 일단은 이제 뭔가에 대해서 시연이가 깊게 뭔가 사유한다고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연이가 알고 있던 신념에 내가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왜 무턱대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있겠지. 그때 바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 도전을 받는 거야.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Thought makes us.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야. 사역동사라서 worry 동사원형 나온 거야. 사역동사여서 우리가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야. 생각이. 자, 어떤 생각, 뭘 걱정하게 만드냐면은 that we will lose our balance. 우리가 균형을 잃고 그 다음에 have to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균형을 잃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봐야 될 거다를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원래 본성이 변화를 꺼려해. 변하면 불편하잖아. 내 또 적응해야 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도전받으면은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 거야. 새로운 가치관으로 적응을 하기까지 우리가 불안정해질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세상을 아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새롭게 뭔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 그럴 것에 대해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뭔가 발견할 것 같아. 뭔가 이제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질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하기 싫은 거야. 자, we worry about. 우리는 또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은 thinking,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생각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야. 왜냐면은 we care about, 우리가 뭐에 대해서 신경 쓰기 때문에 what we and other people think. 우리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생각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야. 자, even the most far-fetched ideas. far-fetched라고 하면은 밑에 보면은 억지스러운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 뭐조차도 가장 억지스러운 생각조차도 have an effect on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대.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그런 생각조차도 영향력이 있단 소리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뭔가 가치관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 그게 불편한 거야. 자, non-Euclidean geometry. 이게 무슨 소리야? 비유클리드 기하. 우리 이런 전문 용어는 알지 못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뭐 심볼릭 로직은 기호 논리학이라는 건데 이거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 뭐 대충 이런 학문들은 are about 뭐에 대한 거냐면은 as abstract as 모호한 거래. 뭐만큼 모호한 거에 대한 거냐면은 thinking can get 생각이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이나 모호한 거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학문들은 모호하다는 소리구나. 생각만큼이나 모호하다는 소리구나. 그런데 you can't understand Einsteinian gravity 하면은 너는 근데 아인슈타인의 그런 중력을 이해할 수 없어. 뭐 없이는? without the first. 전자 없이는. 전자가 뭐야? 전자는 뭐냐면은 여기 전자라는 거는 뒤에 후자도 있단 소리잖아. 그러니까 전자, 후자라는 거는 앞에 전자로 일컬어지는 거, 후자로 일컬어지는 거 각각 두 개 있다는 소리지. 두 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앞에 뭐가 두 개가 언급됐지? 이거 non-Euclidean geometry, 그 다음에 symbolic logic 이렇게 각각 두 개가 나왔잖아. 학문, 예시,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나 기호 논리학 같은 그런 학문을 예시로 들어보자. 이거 생각만큼이나 엄청나게 추상적인 학문이야. 근데 너는 이제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 없이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라는 이론을 넌 이해하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후자 기호 논리학 없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호하긴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미네, 그치? 자, thinking is important to us.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중요하대. 그리고 to others.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중요하대. 그리고 또 세상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지. 당연한 소리는, 그치? 인간은 생각하기를 너무 꺼려하긴 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이제 도전당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이라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 그렇지만 생각은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this is one reason. 이게 뭐의 하나의 이유냐면은 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생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전 세계, 모든 이 월드에서 중요하니까 생각이 우리를 to the core, 핵심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이지. 핵심부터 흔든다는 거는 송두리째 흔든다는 소리지, 그치? 우리를 완전 뒤흔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근데 생각하기 두렵다. 알겠지? 그런 얘기야. 이해됐어? 시원아 얼마 안 남았어. 졸고 있었구나. 얼마 안 남았어. 자, 그래서 무슨 말이라고? 생각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뒤흔들어 버린다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개념에 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이제 낯선 것을 싫어하고 익숙한 걸 좋아하니까 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이, 가치관이 도전 받아질 거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또 생각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는데 3번이 무슨 말이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게 뭐지?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도전하는 거야. 이미 만들어진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있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 즉 가치관에 도전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헷갈리는 선지 있었어? 헷갈렸어? 하나하나 좀 봐보자. pressures, 압박을 가하는 거야. 우리에게 어느 쪽으로 압박을 가하냐면은 accepting abstract theories, 모호한 이론을 수용하도록 이제 압박을 시키는 거야. 근데
어떤 이론, 어떤 모호한 이론이냐면은 that lack 부족한 이론. 뭐가 부족해? real world application. 실생활에 적용이 부족한 모호한 이론? 실생활에 적용이 부족한 거야. 여기 보면은 이 논유클리드 지오메트리랑 심볼릭 로직은 이거 학문이잖아. 근데 학문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았어? 아인슈타인의 그 그래비티를 이용하는 데도 유용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데도 유용했었잖아. 그럼 실생활에 유용한 거에 예시가 나왔는데 여기는 실생활에 적용이 부족한 거래. 이런 거 언급 안 됐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 discourage us 우리를 낙담시킨대. 뭘 못하도록 낙담시키냐면은 from engag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engage with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다른 사람에게 참여하는 거 소통하는 거지 그치? 그거를 못하게 한대. 뭐 때문에? due to fear of being understood 이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내가 이해가 되어질까? 내가 남들한테 이해받고 수용받아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 남들과의 상호작용 얘기 전혀 아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lead us to develop emotional reactions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은 감정적인 리액션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거 감정 얘기였어? 감정이 아니라 생각 얘기였지, 그치? 자, 어떤 감정적인 리액션이냐면은 that hinder logic decision making. 자, 논리적인 의사 결정을 hinder 방해하는 감정적인 리액션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해준다. 전혀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어. 그다음 5번 causes us.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유발하냐면은 to view others' beliefs.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게 유발해주는 거야. 이거 뭐야? 약간 역지사지가 된다는 말 아니야? 다른 사람의 가치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뭐로써? as superior. superior라고 하면은 우월한이라는 뜻이거든? 우월하게 본대. to those we have long held.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남의 그런 가치관을 본대. 이게 뭐야? 우리 가치관보다 남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소리? 이 남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지. 그냥 생각 자체가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기존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좀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이었어. 알겠지? 이제 이해됐어 왜 3번만이 답인지?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내용 자체가 조금 철학적인 내용 그런 거여가지고 좀 그렇지 문장이 복잡한 건 없었어. 알겠지? 근데 바로 이제 여기 주제를 봐보자. 뭐야? DNA 이게 왜 여기 나왔지? 이거는 쌤이 뭔가 잘못 옮긴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제 사과 진도 나갈게. 얘